자, 이번에는 이어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연속형 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속형 변이 혹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은 어떻게 시각화를 하면 될까?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인 중에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어떤 변이를 한번 골라서 볼까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여러 가지 변이 있었는데 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뭐 숫자 중에 찾으면 되겠죠. 한번 댄서빌리티 한번 볼까요? 댄서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럴이 날까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예, 틱톡 바이럴리티, 바이럴, 틱톡 바이럴리티를 확인해 보죠. 자, 일단 카피했습니다. 제목은 제가 그 타이핑을 정확히 할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뭐 일단 아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철자나 스펠링이 하나라도 틀리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 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실행이 안 되고요. 여기 그 스페이스까지 중간에 들어가는 스페이스까지 정확히 맞아야만 코드가 진행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Give code to to visualize. 이렇게 해볼까요? 틱톡 virality. It is a continuous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Continuous variable. 네,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지금 자, 처음에 했던 건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는 박스 플롯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뭐냐? 디스트리뷰션 오브 밸류. 이 각각의 값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그 발 플랫에서는 각각의 카테고리가 얼마나 그 장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왔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해당하는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려준다고 하네요. 자, 카피를 해보고요. 카피를 해서 가보죠. 들어. 자, 코드를 한번 받아서 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바이럴리티는 0에서 100까지 상당히 어때요? 그냥 뭐 약간 이게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거의 한 1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네, 150. 음. 틱톡 바이럴리티는 0에서 100 사이에 움직이는 건데요. 네. 여기서 하나 보실 게 다른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 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 근데 빈이 뭐냐면 여러분 그 쓰레기통 있죠. 리사이클링 빈, 뭐 이렇게 그걸 다 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휴지 던져서 뭐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 휴지통, 혹은 리사이클링 하는 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빈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30개로 얘가 일단 해놓은 겁니다. 30개로 디폴트겠죠. 얘도 뭐 처음에 초기 값이 있으니까 30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빈 요거 여기 제가 요걸 할게요. 자, 이게 빈 하나입니다. 한 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눈 거죠. 20개, 그러니까 0에서 20까지를 6구간으로 나눴으니까 지금 여기서 10으로 했을 때 10을 3구간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여기서 3점몇, 3점몇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6개였죠. 6개였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빈의 개수가 30개죠. 근데 제 생각에는 빈이 너무 많잖아요. 많으면 되게 세세한 건 보이는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조금 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걸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어, 덜하게 덜
DULL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DULL. DUL. 약간 덜 하지만 트렌드가 조금 더 보이는 네,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이것을 한 15개 정도? 네. 딱 15개가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하도록 바꿔주니까 숫자를 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네, 트렌드가 보여야 된다고 하나 이쪽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 틱톡 바이럴티라는 변이 자체가 이게 그렇게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분포가 딱 보이지는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뭐 더 줄여볼까? 네,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약간 조금 더 우상향하는 느낌이 조금은 보이긴 하죠. 아까는 포착이 조금 어려웠지만 이런 식으로 하셔서 네, 빈 수를 조정하셔서 내가 얼마나 더 나무를 볼 거냐 혹은 숲을 볼 거냐 네,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였었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게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다 배웠었던 겁니다. 히스토그램 다 아시는 건데. 자, 이거 여러분들 위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위에 거라 함은 네, 제가 발플랫 얘기하는 거다. 막대 차트. 막대 그래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장르 사이사이에 뭐가 있죠?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죠. 연속성이 없으므로. 예. 인디는 드럼 앤 베이스랑 질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를 줘서 분리를 해낸 거죠. 그렇지만 요 내려오시면 히스토그램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빈이 있긴 하지만 네, 빈 사이에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 게 차이점이죠. 네, 요 빈의 사이사이에 스페이스가 없이 전부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히스토그램이 네,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적합하다 볼 수 있고요. 얘를 다시 얘기하자면 네,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토그램. 네. 어렵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 뭐 이거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런데 아까 이 GPT가 하나를 더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더 줬는데. 자, 박스 플랫이라는 걸 줬습니다. 박스 플랫은 그 상자겠죠? 상자. 박스처럼 생겼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가 뭘 보여주냐면 디텍트 한다는 것은 찾아내는 건데요. 이게 스큐 얼마나 얘가 이 시메트리크에서 벗어났는지. 그러니까 시메트릭이라 하면 이게 쭉 전체로 이어져가지고 별로 뭐 그 차이가 별로 없는 분포의 변화가 값에 따라서 많이 변하지 않는 네, 그런 게 이제 시메트릭한데 거기서 얼마나 벗어나느냐를 스큐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큐니스. 그리고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상치가 많으냐. 이상하게 얘는 점수가 되게 높다든지 어떤 애는 이상하게 점수가 되게 낮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예, 미리 알려줬네요. 자, 보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변이 이름도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이게 약간은 좀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수평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버티컬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면 이거를 버티칼로 하고 싶다. 그럼 이걸 트루로 바꾸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볼트를 트루로 바꾸면 한번 실행을 해보죠. 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좀 더 잘 보이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박스처럼 생겼죠, 여러분? 박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박스 플랫입니다. 네, 생긴 대로 불러주는 거죠. 제가 펜이 없어졌어요. 펜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음, 박스 플랫. 네, 박스 플랫이라고 나와 있죠. 빨강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박스플라.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 이 오렌지색으로 된 이 부분, 이 부분이 상위 50%, 뭐 하위 50%, 상위 50%, 하위 50%뭐 같은 말이 되겠죠. 50%라는 말은 이 데이터를 이 줄을 쭉 세웠을 때, 그죠? 가장 바이럴티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줄을 쫙 세워놨을 때 딱 가운데, 정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중앙값 미디안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더 얘기를 드릴 겁니다. 미디안, 중앙값, 중앙값, 내가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네. 중앙값, 네, 중앙값이라는 겁니다. 혹은 네, 미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차도에 가면 그 중앙 분리돼 있죠. 그게 미디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뭐 4차선이다. 왕복 4차선인 경우에는 이 편도 2차선씩 상행, 하행 2차선씩 나눠가지고 딱 반 나눴잖아요. 그게 미디안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데이터를 이 변인을 이 밸류의 크기대로 오름 차순이든지 뭐 내림 차순이든 상관없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 키를 맞춰서 네,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해놓은 다음에 딱 중간이 되는 그 지점이 바로 미디안이 됩니다. 여기 50% 정도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좀 찍어보죠. 자, 여기는 몇 퍼센트 되는 구간일까요? 25%. 바닥에서 25%라는 얘기입니다. 바닥에서 25%.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75%겠죠. 75%.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Q3라고 부릅니다. Q3. 그죠? Q가 쿼터니까 25잖아요. 25가 3개 된 거. 그리고 얘가 네, 같은 얘기입니다. 얘가 Q2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Q1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세 번째 쿼터 죄송합니다. Q1. Q1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좀 바뀔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이게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맥스. 네. 고 요거는 네, 미니멈이겠죠, 뭐. 네. 미니멈. 최소값. 이게 최소. 바이럴티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망한 음악. 네. 최소가 되겠고요. 맥스 최대값. 네. 완전히 그 틱톡에서 한번 되게 유명세를 떨쳤었던 네, 그런 음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는 어때요? 이 몸통이 되겠죠. 요게 전체 몇 퍼센트인가요? 25%에서 75% 사이니까 이게 다른 색깔로 써야 되겠다. 다른 색깔로. 자, 여기가 50%죠. 50% 어디에 50%냐면 데이터의 몸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25% 되는 요 구간을 여러분들의 무릎 정도, 니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여기가 여러분의 어디가 될까요? 숄더 정도 되겠죠. 숄더. 그럼 여러분들 그 무릎에서 이 토르소죠. 그죠? 무릎에서 이 어깨까지 이르는 여러분들 몸의 그 중앙, 몸통, 여러분들의 몸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여러분들의 데이터 몸통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데이터 중앙이 어디 있지? 네, 데이터 중앙이 대충 여기 있습니다. 네, 가 되겠죠. 이게 데이터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이 박스가. 네, 그렇습니다. 박스가. 뭐 요거를 뭐 휘스커로 부르긴 한데 수염처럼 보인다고 해서 휘스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보시면 지금은 한번 볼게요. 보면 거의 시메트릭하죠. 시메트릭이란 얘기는 얘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위아래 너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얘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네, 시메트릭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 얘기는 얘는 스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큐가 별로 없어요. 네. 스큐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없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게 어떤 경우냐면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좀 재미가 없는 데이터긴 합니다. 이렇게 되게 시메트릭한 데이터 많지 않거든요, 원래.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돼 있다. 네. 자, 약간 좀 이상하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같습니다. 같아요. 이게, 네, 50%. 아, 여기서 딱 알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얘 중간에 있는 요 선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Q2 데이터의 딱 중앙값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50%라면,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가 데이터의 50%고, 데이터의 50%가 여기에 분포해야 되죠. 이 구간 안에. 그리고 나머지 50%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오겠죠. 나머지 50%. 자, 이런 데이터는 어때요? 그러면 대부분 50% 절반이 벌써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전체 데이터의 50%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0%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죠? 상당히 숙주가 심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대략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돼 있겠죠. 뭐,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길 기준으로 50%가 그죠? 이게 딱 맞진 않을 텐데 이 50% 많은 부분이 여기 돼 있고 여기는 분포가 되게 조금 스파르스하게 약간 좀 듬성듬성 돼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스큐라고 하죠. 자, 네. 요거를 봤을 때 먼저 스큐 레프트 라이트는 제가 나중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 시메트릭하지 않죠. 되게 그 대칭에서 되게 많이 벗어났잖아요. 이건 되게 스큐가 심하구나. 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런 아까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 GPT 프롬프트 화면에서 봤었던 게 이 뭘 보여주냐면 아웃라이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아웃라이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상치죠. 이상치. 얘네는 밸류가 이 몸통 데이터 몸통은 대략 여기에 와 있는데 그죠? 데이터의 몸통이 여기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얘네들은 너무 값이 크잖아요. 그죠? 몸통이 여기 있는데 여기 얘네들 있기에는 값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상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치. 이상치. 혹은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그려보면 그죠? 여기가 아마 기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아웃라이어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되게 그 큰 값들. 몸통은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몸통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되게 이상하게 큰 값들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꼬리가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면 스큐가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그죠? 꼬리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skew to the left가 되겠죠. 아, 라이트 죄송합니다. 오늘 약간 제가 그 비몽사몽합니다. 죄송합니다. skew to the right입니다. skew the right. 네, 오른쪽 꼬리가 어디 있냐? 꼬리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꼬리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거는 시메트릭하지 않은 그 대칭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다. 그런 경우에는 skew to the right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반대인 경우. 그럼 얘는 꼬리가 왼쪽이 길죠. 이런 거는 skew to the right, skew to the left가 되겠습니다. skew to the left. 혹은 그냥 left skew라고도 합니다. left skew, right skew 상관없습니다. 혹은 skew to the left도 되고요. skew to the negative도 씁니다. skew to the negative. negative. 음. 음의 방향으로 그죠? 음의 방향으로 좀 더 꼬리가 긴 거. 이거는 skew to the skew to 아 네거티브 스큐라고 하죠. 네거티브 스큐. 네거티브 스큐.
죄송합니다. 네거티브 스큐. 그리고 요 노란색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포지티브 스큐. 네, 포지티브 스큐. 같은 말입니다. 포지티브. 꼬리가 약간 양의 방향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 스큐 혹은 스큐 투 더 라이트 혹은 라이트 스큐라고 하고요. 이 음의 방향으로 꼬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스큐 투 더 레프트 혹은 레프트 스큐 괜찮고요. 또 네거티브 스큐라고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스 플랫을 보면서 이게 대략은 이 어떤 분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밥으로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박스 플랫, 이 바이럴리티의 네, 이걸 봤을 때는 거의 그죠. 네, 없어 보이죠. 거의 네, 그렇죠.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의 퍼펙트한 시메트리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어디서 나타나냐면 히스토그램에도 나타나죠, 여러분. 히스토그램 올라가 볼까요? 히스토그램. 그렇잖아요, 그죠? 거의 치우침이 없죠. 이 뭐 100쪽, 90, 100 여기가 약간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분포가 이렇게 심하게 왜곡 있어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게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지금 박스 플랫과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약간 너무 이게 데이터가 재미가 없죠, 여러분. 데이터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변인을 한번 볼까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재밌는 변인이 있는지는. 여기에 음, 음, 데일리 스트림을 한번 볼까요? 비슷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데일리 스트림이 달라지는지 한번 여기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변인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네, 변인 이름만 바꿔서 히스토그램 한번 확인해 보죠. 그다음 여기도 바꾸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더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F 기능을 활용하면 되긴 하는데요. 컨트롤 F를 누르면 컨트롤 F를 이렇게밖에 안 되네. 여기 그러면 파일에 가서 여기에 find가 있거든요. 에딧입니다. 에딧에 가시면 네, find and replace 있거든요. 컨트롤 H군요. H.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아까 틱탁 바이올리티를 뭐 데일리 스트림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바꾸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그걸 좀 안 고쳐야 되는 부분까지 고치게 돼서 저는 그냥 일부러 눈으로 봐가면서 네, 많지 않으면 네, 바꾸는 편이긴 합니다. 데일리 스트림을 한번 해보죠. 데일리 스트림으로 해도 네, 대부분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게 해서 큰 차이는 아마 없겠네요. 아무리 네, 같은 변인이긴 하지만 틱탁. 근데 이렇게 이런 타입의 변인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뭔가 재미있는 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스타일이긴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네, 히스토그램에서 보셔도 마찬가지죠. 거의 대칭이죠. 대칭을 따라가고 있고 대칭이면서도 별로 이렇게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모노토너스하게 이거 유니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포를 나중에 뭐 제가 그 분포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런 거는 키가 다 똑같잖아요. 키가 다 똑같다는 얘기. 똑같을 때 우리가 뭐라고 써요? 유니폼이란 말 쓰죠. 유니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 유니폼 분포. 예. 오늘 스펠링을 무지 많이 틀립니다, 제가. Uniform distribution. distribution. 네. 유니폼 분포라고 합니다. 키가 이제 다 똑같을 때 대부분 뭐 100%는 아니지만 키가 다 똑같잖아요. 네, 이런 경우 uniform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재밌는 뭔가가 나오기는 네,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중간에 제가 뭐 데이터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좀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 보시면
Let me know if you want to group by another variable. 이런 것도 나오고요. or overlay a kernel density estimate. 요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어, 여기다가 KD라고 되어 있죠. Kernel Density Estimat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면 뭐 뭔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On the histogram. 히스토그램. 아까 그렸던 그 히스토그램 위에 KD를 추가해줘 라고 되어 있죠. 틱톡 바이럴티로 하고 있네요. 네. 자, 보면 이제 KDE true라고 해놓으면 뭐냐? Adds the smooth density curve. 아, 커브를 그리겠다는 거냐? 이게 이제 density란 말이 왜 나오냐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density란 말 쓰는데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자, 히스토그램 위에다가 커브를 그리겠다는 얘기구나. 아, 커브란 얘기는 예, 스무딩 해주는 거죠.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뾰족뾰족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스무딩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숲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피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네, with KD. 요거만 사실 위에 거에다가 true라고 해주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아까 빈스가 이제 30이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스파이키하죠. 스파이키하긴 하지만 요거를 좀 스무딩 할 수 있는 커브를 지금 만들어낸 거. 요거가 KD입니다. KDI가 Kernel Density Estimate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네. 요게 펜이 자꾸 도망가네요. Kernel Density Estimate인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네. Kernel Density Estimate. Estimate. 입니다. KDE가 들어간 거. 그럼 원래 히스토그램 위에다가 주로 그 위에다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이 약간 좀 스파이키하게 이제 높낮이가 좀 심하게 나오니까 그걸 약간 좀 죽여주는 거죠. 죽여서 전체적인 그 이 분포도의 쉐입을 그려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 카테고리칼 변인을 다룰 때는 네, 네, 발플랫을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네,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변인 하나, 그래서 이제 유니베리엇이라고 합니다. 유니가 하나잖아요, 그죠? 유니베리엇. 네, 시츄에이션일 때 하는 건데, 자, 두 가지 배웠습니다, 오늘. 자, 카테고리칼일 때, 카테고리칼. 아까 그 장르 했었잖아요, 그죠? 뮤직 장르인 경우에는 뭐 그렸었었죠? 발플랫 그렸습니다. 발플랫. 이거 그리면서 우리 네, 빈에서도 배웠죠. 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스페이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스페이스란 얘기는 각각의 장르들이 서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바 사이사이에 스페이스가 들어간다는 거였죠. 자, 컨티뉴어스. 아까는 틱타 바이럴리티. 네, 컨티뉴. 변인이었습니다. 연속형 변인.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네,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죠. 히스토그램. 대부분 다 아시는. 그리고 하나는 박스 플롯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박스 플롯에는 특히 히스토그램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그 전체적인 그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정보를 주긴 하죠. 여기도 이제 뭐 쉐입도 나오고 하는데 아웃라이어가 조금 더 잘 보이긴 합니다.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KDE가 히스토그램에 추가될 수 있었던 거, 네, Kernel Density Estimate을 추가해서 이 히스토그램이 약간 그 높낮이, 이렇게 조금 스파이키하게 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죽여줘서 스무딩한 곡선을 만들어주는 게 KDE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각각의 변인들을 시각화할 수 네, 있다는 것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변인이 지금은 우리가 두 개잖아요. 아니, 지금은 하나잖아요. 하나의 변인 가지고만 네, 시각화를 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변인이 두 개일 때 혹은 두 개 이상일 때 어떤 차트를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